지난 2021년 1월 29일 오후 5시 11분경 인도 뉴딜리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밖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테러로 인해서 차량만 파손되었을 뿐이지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폭발은 이스라엘 대사관을 겨냥한 테러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공관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이스라엘 대사관 주변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는 왜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과연 누가 그랬는지 오늘 브리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한 이번 테러 사건은 과연 누가 일으킨 것일까요? 그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난 다음 날인 1월 30일 이스라엘 언론사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 테러 사건 현장에서 이번 테러 사건의 범인을 유추할 수 있는 편지가 한 통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편지의 서두에 테러리스트 국가의 악마 테러리스트 론 말카에게 이렇게 시작하며 분명히 이번 테러는 주 인도 이스라엘 대사를 향한 것임이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와 그와 함께 살해된 이라크 민병대 최고 사령관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 근처에서 암살당한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 암살로 죽어간 이란의 군사령관이나 핵 과학자의 이름을 편지에 적어 놓은 것은 이번 폭발 테러가 그 사건의 보복 차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편지에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얼마만큼 너를 감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일 뿐이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를 떼어내려고 해도 우리를 멈출 수 없으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너의 삶을 끝낼 수 있다. 너에게 남은 것은 날짜를 세는 것뿐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섬뜩한 내용이죠.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보면 이번 폭탄 테러 사건은 분명히 인도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건물과 이스라엘 대사가 테러의 목표였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지난 역사 동안 전 세계 77개의 이스라엘 대사관이나 21개의 영사관, 그리고 이스라엘 관련 건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테러가 벌어져 왔었습니다. 이란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단체들이 이스라엘 영토는 노리지 못하고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건물과 외교관들을 향해서 공격을 계속해서 가해왔던 것이죠. 1969년 9월 8일 네덜란드 헤이그와 독일의 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그리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이스라엘 국적 항공사인 엘알의 사무소가 폭탄과 수류탄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1972년 영국 런던에서는 이스라엘 대사관의 농무관이 폭탄이 설치된 편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요. 1982년 4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스라엘 대사관 담당관 한 사람이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3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폭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3명과 현지 대사관 직원 6명, 그리고 주변을 지나던 민간인까지 모두 29명이 사망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죠. 2년 뒤인 1994년 7월 18일 또다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친선협회 건물에서 폭탄이 터져 최소한 85명이 사망을 하고 300명이 부상을 입는 아주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건들 말고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러의 범인들은 주로 이란이나 또는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테러 단체들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주 인도 이스라엘 대사관 폭발 테러 사건의 주도자 또는 배후자가 이란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충분합니다. 카셈 솔라이마니 장군과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차례 보복을 선언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복은 이란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인
이란의 사주를 받은 테러 단체가 대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각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과 영사관이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안을 강화해 왔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인도 주재의 이스라엘 대사관을 대상으로 일어난 테러 사건도 실패로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맨 마지막에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유추해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문구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작성자가 자신을 사랄라 인도 헤즈볼라 이렇게 밝혔던 것이죠. 헤즈볼라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레바논의 테러 조직입니다. 1982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 전쟁이 났을 때 시아파 민병대로 조직이 되어서 이란으로부터는 돈과 무기를 지원받고 또 시리아에서도 무기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병력 규모는 현재 약 6만 5천 명에 달한다고 하죠. 또 러시아와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서 레바논의 정규군보다도 더욱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200km가 달하는 젤잘2 미사일 등 12,000기 이상의 로켓과 미사일과 또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헤즈볼라의 주요 활동 무대가 레바논 남쪽 이스라엘 국경 근처 그리고 시리아의 남쪽 이스라엘 국경 근처이다 보니 이스라엘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증오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를 향한 공격은 물론이고 전 세계 이스라엘 관련 기관과 단체를 향해서 테러를 일으켜왔던 것입니다. 특히 앞서 소개했던 1992년과 1994년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테러 사건들은 그 주모자가 헤즈볼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 2009년 4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휴양지 3곳에서 이스라엘 관광객 등을 겨냥해서 동시 테러 공격을 감행하려던 그 계획도 발각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의 테러단체 하마스와도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헤즈볼라는 이슬람 시아파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같은 레바논 사람이라 하더라도 종교적으로 종파가 다른 수니파를 향한 공격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2013년 12월 27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시리아의 반정부 세력 지원 방안을 논의하러 가기 위해 가던 수니파 소속 재정장관을 향해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7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는 미국을 향해서도 거센 공격을 가했습니다. 1983년 4월 18일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 건물에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4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같은 해 10월 23일에는 레바논 내 미국 해병대 본부에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미군 241명이 사망하는 아주 참담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렇게 헤즈볼라는 전 세계 어디서든 그리고 상대가 이스라엘인이든 유대인이든 종파가 다른 수니파 아랍인이든 미국인이든 그야말로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제거해버리는 무법천지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심지어는 아랍연맹까지도 헤즈볼라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 이라크, 이란,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은 테러 단체로 규정하지 않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야말로 초록은 동색이라고 끼리끼리 잘 어울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인도 뉴델리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테러 사건이 일어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 설치된 CCTV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 부근에서 내린 2명의 용의자를 현재 인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하죠. 또 한편으로는 이번 조사가 모두 이란의 쿰이라는 도시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인도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협박 편지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 테러 사건의 범인은 인도 헤즈볼라이며 그 배후는 누구인지 금방 짐작할 수가 있죠. 바로
이란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이란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테러 단체를 이용해서 공격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란은 경제가 한없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실업률도 천정부지로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와중에도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하마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빌라덴의 알카에다,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전 세계에 약 200여 개 테러 단체를 꾸준히 지원해 왔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이스라엘의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에도 테러 공격이 일어날 뻔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란 테러 조직의 용의자 16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이 테러 조직이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에 대한 공격도 동시에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해인 2020년 8월 13일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두 국가 사이에 맺어진 평화협정에 대한 경고성 테러 시도였던 것이죠. 이집트와 요르단에 의해서 페르시아만 국가 중에서는 첫 번째로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연이어 바레인, 아프리카 수단까지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등 아랍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불만과 또 차후에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게 될 경우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만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이렇게 점점 긴장 강도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고무줄을 당겨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폭탄 테러 사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시리아 동부와 남부, 서부의 친이란 시리아 민병대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지난 2월 1일과 3일에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쪽에서 이스라엘 군 드론을 격추시켰다고 발표했죠. 그러자 곧바로 이스라엘은 시리아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기지를 공습했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헤즈볼라의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는 아랍권 위성방송 알-마야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게 되었다. 이젠 아무도 우리를 얕잡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서도 더 이상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기고만장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는 헤즈볼라가 이란과 러시아를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란은 국제사회에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후로도 비밀리에 꾸준히 핵 개발을 시도해 오면서 국제사회를 속여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이란과의 핵 합의를 다시 복원시키겠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미국이 만약 이란과의 핵 합의 복귀를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란의 핵시설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점점 이란과 다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한 공격의 태세를 더욱 갖추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은 그들이 지원하고 있는 여러 테러 단체들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과 유대인 관련 단체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 어느 방법으로 또 다른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폭탄은 단지 인도 뉴델리에서 터졌지만 그 다음 폭탄은 또 어느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서 터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정부 당국도 해외 주재 대사관에 대한 보안과 방어를 철저히 하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나 헤즈볼라는 그 틈새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남의 일로만 여겨지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역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무슬림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란이 우리나라에 선박을 납포할 것이라고 그 누가 예상이라도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 중동에서 피어오르는 불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동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 불길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는 없을 테죠. 외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전란의 때를 바르게 파악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 브레이드 브리핑이었습니다.